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양도세, 평생에 걸쳐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말까 한 바로 양도세 관련해서 필요경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전략해 볼 수 있는 필요경비 관련해서 간단히 3분간 짧게 한번 신속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필요 경비를 잘 증빙하는 것이다. 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을 챙기세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양도소득세 간략한 지식이라도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자, 뭐 다주택자들은 집을 자주 사고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기회가 많겠지만 1가구 1주택이나 뭐 기껏해야 1가구 2주택 정도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양도세 말은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본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또는 블로그에서 여기저기 양도세 관련한 뭐 기사는 많이 찾아보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이 뭐 팔 기회가 있거나 뭐 양도세를 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표를 보더라도 그냥 복잡하게만 보이고 남 이야기 하는 것 같고 해서 잘 와 닿지는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 반지하 빌라도 팔고 아파트도 팔았지만 반지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가까이 손실이 났죠. 그러니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이익이 남아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오히려 국가에서 돌려줘야 되죠. 손해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해 작년에 아파트도 한 채 팔아가지고 5천만 원 수익 났는데 반지하에서 2천만 원 손실이 나니까 쌤쌤 해가지고 5천 빼기 2천 아니면 3천 아닙니까? 3천에 대해서 무슨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인적공제 어찌고 빼고 필요경비 빼고 하니까 양도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양도세를 낼 기회는 거의 흔치 않다. 그래서 속편하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세무서에 뭐 기장료 조금 내고 그냥 세무서에 맡기는 게 가장 쿨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세무서도 잘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집 팔고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양도세 고지서를 날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 그대로 내면 되고, 조금 억울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내지 말고 내가 이런 필요 경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공제해달라,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양도세를 낸다는 것은 아파트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죠.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양도세 복잡한 계산식 이런 것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 수십 차례 공부를 하고 덧셈 뺄셈 계산기 옆에 놔두고 해봤는데요, 다 씨알데기 없는 짓입니다. 왜냐면 막상 팔 때쯤 되면요, 공부 제대로 하게 돼요. 여기저기 자료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도세 차익을 깎아먹는 거, 세금으로 삥 뜯는 거, 그걸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필요 경비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공부를 해보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것도 많이 이제 개정이 됐고 해서 그 부분만 간단히 한번 터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3분간만 볼게요. 자, 일단은요, 가장 좋은 양도세 투자, 부동산 투자는요,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요, 뭐 100억 차익이 있든 50억 차익이 있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1세대 1주택 재테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시세 상승하면 시세 차익 챙기고 또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뭐 남는 장사죠.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판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판날로 기준을 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빨리 샀다가 빨리 팔고 이렇게 투기성 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2년 내에 사고 팔면은 중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남는 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도세를 내게 될 건데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간단합니다. 3분간만 살펴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뭐 표 이런 거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양도세는 시세 차익,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올랐을 때 내는 거예요. 내가 번 거,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뭐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수입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구입을 예를 들면 1억에 했는데 판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9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이 9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양도를 했잖아요. 내가 남한테 판 것을 양도라고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양도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하면서 소득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게 돼야 되는데 이 양도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는 방법이 있겠죠. 안 내는 방법은 아까처럼 1세대 1주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재테크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 투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1세대 다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이런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최대한 적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경비를 극대화를 하면 된다. 아까 말했듯이 1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다. 이 9억을 그냥 몽땅 먹어버리면 되는데 이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9억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적게 내는 방법이 내가 이 집에 대해서 투자한 돈이 많다. 경비가 많이 들었다. 그것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비용으로 많이 공제, 그러니까 뺄셈을 하는 것이죠. 일단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바로 탈세죠. 집을 팔고 잠적해버린다든가 사망신고를 해버린다든가 보통 TV에 38 세금 기동대 보면 뭐 외제차에다가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자기 명의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감춰둔 현금이라든가 막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막 압수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하니 많이 이게 논란이 있고 구금을 하니 하지만요.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그냥 안 내도 됩니다. 탈세하고 그냥 잠적하고 명의 이전해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뭐 세금 압류 들어올 거 그냥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사망신고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투기를 하실 분들은 세금을 내야겠죠. 바로 필요경비를 극대화해서 이빠이 늘려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뭐가 있을까? 양도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봤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준다는 거야. 세금에서.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집을 샀을 때 처음 구입금액에 할 때 취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지방교육세라든가 그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거든요. 바로 이 취득세를 일단 빼줍니다. 몇백만 원 되잖아요.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다음에 이것을 샀을 때 중개수수료 냈을 거고 법무사 수수료 냈을 거죠. 그다음에 여기를 팔았을 때 10억 주고 팔았을 때 팔 때 중개수수료 있을 것이고 팔 때 법무사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 영수증 첨부해서 주잖아요. 견적서 다 주고 그걸 첨부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취득세 영수증을 분실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해준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인테리어 관련된 비용이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느냐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일단 샤시, 창호 이거 같은 경우는 대규모 비용이 좀 들죠. 그래서 샤시 비용, 그 다음에 베란다를 확장한 확장 비용. 베란다를 확장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 또 온돌도 깔고 배관도 깔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수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일러 수리는 말고 부품 수리 이런 거 말고 보일러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 영수증 같은 거 보관해주면 빼준다. 그리고 에어컨 요즘에 천장에 매립하는 천장 매립 에어컨만 있잖아요. 이 에어컨 설치 비용도 빼준다. 근데 에어컨은 스탠드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에 액자 스탠드 선풍기용 에어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인테리어를 신혼부부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요. 도배, 장판, 화장실 리모델링, 싱크대 교체, 중문 설치, 하수도 배관 교체, 타일 교체, 문짝, 문틀 교체, 이런 거는요,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에 장착되거나 영구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안 해준다. 필수 비용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안 빼준다. 이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 경비로 취급을 받아서 양도세에서 빼려면 바로 견적서라든가 송금 내역, 입금 내역 이런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초짜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팔 때 겁먹는다고 살 때도 강사한테 돈 내고 듣고 돈 내고 컨설팅 하고 구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빌딩을 사거나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파트 사는데 컨설팅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컨설팅 비용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그럴 경우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특히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때문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든가 재건축 입주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대규모로 기존에 살던 사람들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 이사 비용으로 1호금 이렇게 돈을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이사비 또는 1호금 이런 것도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사비 1호금 이것도 필요 경비를 포함시켜서 양도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다시 말을 하면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 그러니까 내가 구입한 금액 그리고 그만큼 상승한 양도 차익 10억에 팔았으면 판 금액 거기에다가 이 필요 경비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필요 경비가 예를 들면 1억이 들었다. 그러면 10억에서 구입한 금액 1억을 빼면 9억이고 9억에서 필요 경비 1억이 들었으면 빼기 1억을 하면 8억. 이 8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공식은 양도세 이거 차익에다가 필요 경비를 빼고 뺀 금액에다가 양도세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은 매우 간단하고 홈택스라든가 인터넷에 양도세 계산하기 하면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칸에다가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입력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필요경비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소유자가 집 주인이 증빙을 해서 칸을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구입금액, 실거래가 신고액, 판금액, 구입금액 전부 다 부동산 등기에 실거래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쉽게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주인이 영수증을 통해서 입금 내역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기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 경비를 극대화시키면 어느 정도 양도 시세 차익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 부과되는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비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게 뭐라고? 구입한 금액. 판 금액에서 구입한 금액을 빼고 거기에다가 필요 경비를 또 빼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최종 엑기스가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다가 1년에 1회 한해에서 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아까 8억이 나왔잖아요. 8억에서 250만 원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7억 8,750만 원이 되겠죠. 결국은 이 표로 와보면 5억 원이 초과되잖아요. 7억 7,850이 되면 뭐합니까? 5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에다가는 기본세율 42%를 곱하게 됩니다.